세상에 듣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희한한 얘기를 듣는 이런 세상까지 와 있으니까. 글쎄, 근데 그 전체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좀 야바이꾼 같은 장난을 치면 바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지금 수사를 받기를 했습니까? 기소는 되기를 했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지금 대서특필돼서 당장에 교도소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될 판인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검수완박 애시당초 지금 민주당이 최초에 냈던 법안 초안은 검찰한테 그냥 일체의 권한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검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15년이나 하셨어요. 뭐 저도 나이가 꽤 돼서요. 법조 경력이 벌써 한 30년 됩니다. 이제 저도 퇴물입니다. 이제. 오늘 계속 셀프 디스 하세요. 네. 근데 검사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능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성남 FC 사건 그때도 박은정 지청장이 무리하게 수사 지휘를 해서 검사나 부장검사가 보안 수사 지휘를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일부러 지금 막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때 이제 보도에 나오고, 대장동 관련해서 이동규 씨 뭐 수면제를 먹었니 안 먹었니 그 논란인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당장에 수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면제 50알을 어떻게 교도소 안에서 먹을 수 있었는지 이 구조 자체가 지금 희한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지금 대서특필돼서 당장에 교도소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될 판인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보면. 오죽했으면 퇴임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회나 정치권이 반대하는 수사는 하지 않을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듣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희한한 얘기를 듣는 이런 세상까지 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민주당 정권이 수사기관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소고발 의혹들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열흘 만에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큰 출구는 찾은 것 같습니다만, 양향자 의원의 조선일보 인터뷰 중에 한 대목을 보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 검수완박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한테 하더라. 이런 폭로를 했어요. 전 의원님은 아예 양향자 의원이 그 사람 누군지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밝히는 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이 인터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과연 누굴까? 20명이 깜빵을 간다는데 20명은 누굴까? 누가 20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첫 번째,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1심 판결 받아야 되겠죠. 2심, 3심 판결 받아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구속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사를 받기를 했습니까? 기소는 되기를 했습니까? 굉장히 그러니 아니 없는 게 아니고 20명이면은 기본적으로 밝히든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수사로서 그냥 20명이나 한 건지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 한 사람을 밝히는 게 좋다. 밝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20명이 민주당에서 밝히면 되지. 민주당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엄연히 우리나라에는 형사사법 체계가 있는데 마치 20명이 감옥 가는 게 아주 간단하게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데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는 이야기는 양향자 의원 혼자 한 게 아니라 양 변호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검수완박을 계속 추진하면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내가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급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것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20명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건들이 예를 들어 청와대랑 관련된 지금 수사 사건들이 쭉 있잖아요. 뭐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원전 산자부 뭐 관련된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유추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다 하는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겸허하게 잘못이 있으면은 뭐 수사 받는 것은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근데 그 전체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걸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었다 있었다를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간다라는 얘기는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지 전혀 그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특정 사안을 놓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만약에 했다면 네.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 가정이라면 검찰이 이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지난 이제 이 물러나는 정부에 대해서 보복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유무죄를 떠나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 활동의 위축도 되고 경제적 타격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얘기한 것 아니냐.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보복 수사를 당해서 네, 우리가 피해를 정치적 당할 수 수사, 있다. 정치적 수사에 수사에 따른 이러저런 의혹을 우려를 그냥 아. 표현한 그런 그 의미가 아닐까 이제 저는 이거 그렇게 홍 의원님 생각합니다. 해석이신 거고요. 예. 조금 여기서 좀 돌이켜봐야 돼. 이 흐름을 한번 좀 복귀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검수완박 전국에서 최대 분수령이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양양자 의원보다도 민영배 의원 탈당 건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이 선수교체에 나선 겁니다.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입니다. 이 법안이 안건 조정위로 가버리면 90일 정도 숙려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빨리 끝내려면은 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법안에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야당 목 의원 중에 최소 1명은 민주당 손을 들어줘야 하니까 그 1명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하는 거죠. 스스로 무소속 야당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죠.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아직 정치를 모르나 봐요. 아니 하태경 의원님은 예상하셨어요? 저도 사실 예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좀 야바이권 같은 장난을 치면 바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좀 생각하기 힘든 수법이죠. 김경진 전 의원은 어떠셨어요? 이거 양양자 의원의 그 반전 소식 듣고 민주당이 이것까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어요? 예, 저는 당연히 하셨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아 이런 거 흔치 않았잖아요. 아니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가지고 이틀 하고 그냥 바로 표결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 정신 훼손해서 그냥 다 하는 본질은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보면. 이런 게 민주당엔 강한 개파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탈당하고 복당하고 하면은 약간 희화가 되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신뢰감이나 뭐 책임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떨어지고 약간 바보 되는 거거든요. 바보 되는 짓을 스스로 감행한다는 것은 다음 공천이 보장돼 있다. 그 정도로 확실한 당내에 질서가 잡혀 있다는 안전판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하라고 하면 네.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나는 이상한 사람 되는데. 아니, 민영배 의원은 개인적인 희생, 나의 비상한 결단이었다 이러시던데요. 이상하게 바보 되는 그럴 길을 선택하는 사람 많지 않죠. 네. 아마 이제 하태경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에서 공천권을 갖고 이렇게 하면 공천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약간의 어떤 결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묘안이라고 생각해서 받은 원내 지도부의 책임이 없진 않죠. 그런 측면에서 원내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도 사과를 하고 다시 복당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민영배 의원은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에도 같이 함께 근무해서 제가 좀 아는데 네. 되게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신념으로 내가 탈당을 해서라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내 지도부에서 좀 처음에는 좀 말렸다가 워낙 의지가 강해가지고 말렸다고요? 원내 지도부가 하지 원내 말라고? 지도부에서 박홍근 대표가 대책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무슨 아니 나의 소신으로 정치 생명을 걸고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그래서 이 민영배 의원이 자기 손으로 복당 신청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폐가 없다는 말을. 근데 본인이 아무리 강하게 나는 탈당해서 무소속이 돼서 야당 몫으로 이 안건 조정이 무력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잘못된 당에서 거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강력하게 그러니까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맞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안건 이게 조정위원으로 임명 안 해주면 되거든요.
무소속이라고 꼭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이게 입법 취지가 소수당에게 무기를 쥐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170석의 민주당이 이걸 이제 역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의 어떤 정당성이 좀 우선시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만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것은 민주당이 좀 반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잘못한 일이다 하는 건 공통점이고 잘못한 일인데 민영배 의원 본인 소신이고 네. 그죠?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아니, 판단이 뭐 아닌 건 아닌데 이런 그걸 판단인 우리가 것 단정할 같은데.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과하고 바로잡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